진주평론 진주자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전 부산일보 서부경남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1편은 봤죠. 말고 2편. 2편은 아직 못 봤습니다. 전부 다 끊었습니다. 넷플릭스도 끊고. 왜 끊습니까? 그보다 유튜버 더 재밌잖아. 유튜브 볼 게 더 많은데 뭐 넷플릭스 돈 주고 볼리고 뭐 있노? 그리고 요즘에 그 대한민국 돌아가는 걸 보면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재밌어요. 예측이 안 되고. 오징어 게임은 우리가 1편 보고 나니까 저는 2편을 완주행했는데 근데 대충 예상이 되더라고요.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오징어 게임이 2편에 대한 혹평이 좀 많던데요. 안 봤다면서 또 그런 거는 또 아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네. 1편보다 나은 2편은 없거든 원래. 뭐지 갓파더 대부 같은 경우 1편을 뛰어넘는 성편은 없어요. 아쉬움이 좀 남아야 좋지. 그래서 내 2편을 안 보잖아. 근데 지금은 그 오징어 게임 안에 막 이정재도 나오고 막 이번에 공유도 나오고 막 이래 했는데 굉장히 좀 이게 사람 쏴 죽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표현해.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재미가 없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오징어 게임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좀 더 스펙타클한 게 아닌가. 예측도 안 되고 이러다가 진짜 오징어 게임은 제로 게임이잖아요. 그것도 살아남는 사람이 456억을 가져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는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엔 그냥 자기 혼자 살아남아야 456억을 가져가는 거니까. 이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오징어 게임을 닮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탄핵됐죠. 12월 27일자로 탄핵이 됐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탄핵한 거는 또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역사가 이 헌정사상이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럼 이제 최상목 그 부총리가 또 권한대행을 또 선결을 하게 되는데 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래가지고 계속 한 가보지 뭐 쭉 끝까지 한 가보지. 456억 할 때까지요. 근데 간단하게 어차피 헌법대로 하면 될 걸. 어떤 한덕수 총리도 참 희한해요. 그 거부권 행사는 또 대통령이 권한을 대행을 한 거잖아요. 특검법이나 누구야 영부인 김건희 특검법 그런 거는 그 자기의 그 권한이 아닌데 원래는 국무총리 권한이 아닌데 대통령 권한을 대행으로서 했고. 그것도 대통령 권한 하면 되지 뭐 여야 합의해가 만든 게 그거잖아요. 내가 민주당 그 헌법재판소장 법관들 재판관들 그러면은 저 여야 합의해가지고 민주당 다수당이 두 명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한석 추천하고 그 합의해서 한 건데 뭘 더 합의해오라는 그럼 100% 찬성해가 오라 이 말인가? 그게 그 민주주의 원리인가요? 근데 오징어 게임 보면 이제 한 게임이 끝나면 그 참가자들 대상으로 이게 계속 갈 건지 고 이제 스톱인지를 투표를 하거든요. 그 투표하면 저는 찬성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지. 그게 다수결로 하는 거죠. 다수결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우리 그걸 보면 그 우리 순천시 있지 않습니까? 순천이라고 하는 게 그 하늘의 이치에 따른다는 그렇죠.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이 상황 자체가 그냥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선에서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늘에 따른다 순하게 따른다가 아니고 국민들 의사에 따르면 되지. 천이 국민 아닙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인들 어차피 우리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 사실은 공무원들은 옛날에 전제주의 왕권 시대 때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에 군림했지만 지금의 개념은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 아니 그죠? 시빌 서번트 하인이란 말이죠. 서번트라는 것이. 그러면 공공의 하인인데
자기들이 뭐 국민의 뜻을 거스리고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 그것도 참 민주주의에 그렇게 주장하던 윤석열 정권 들었을 때 공정과 상식과 뭐 법치를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왜 그걸 안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공정 상식 하면 지금 짜증이 확 나서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탄핵 전국에서 물론 자기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서로 길은 모색하겠죠. 자기가 살기 위한 방편 같아요. 그래서 방금 그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제 그런 여야의 행동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그거는 국민들 다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가 살기 위해서 하는 선택이다.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뭐 여든 야든 하는 행동들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고 혹은 이제 과하다라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느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중에 그 심판을 책임을 지게 되고 책임이 국민들이 아마 지울 겁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혹 들리는 소리로는 또 뭐 언제까지 하면 뭐 누구의 대운이 돌아와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걸 믿고 하는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역사적 우리 긴 안목으로 역사적인 그 우리 이 교훈을 볼 때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국민들 당 이름이 좀 국민의힘이 돼서 좀 그렇긴 그렇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빨리 좀 종식이 돼야 되는데 빨리 좀 매듭을 짓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억지를 쓰는 것 같아요. 뭐 국무총리 대행을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데는 뭐 대통령과 같이 뭐 3분의 2가 돼야 된다는 등 뭐 희한한 논리를 지어내 가지고 무슨 하여튼 법을 도움이 될까요? 안 되잖아 지금 어차피 뭐 그 보따리 싸가 가던데 어제 보니까 이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법을 피해갈 궁리만 하고 법을 이용해서 이상한 뭐 꼼수를 부리고자 하는 그런 것만 능한 것 같아서 일반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 법이란 법대로 하면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탄핵 절차가 있고 또 그 정연한 탄핵 절차 그대로 따르면 될 걸. 참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일단 그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된 걸 보면서 어떤 칼럼니스트는 오징어 게임 시즌 1보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더 극적이고 스펙터클하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지금 현실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 계속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이 다음 여기서 안 죽었 아직까지는 안 죽었으니까 게임을 통해서 아직까지 안 죽었으니 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국민들은 계속 오징어 게임은 재미있게 보고 그냥 어떤 TV 안에서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일이지만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탄핵 정국은 그 TV 안에서의 오징어 게임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라는 점을 좀 걱정보다는 참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슬프다. 나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슬프다. 이것밖에 안 됐을까 우리나라가? 에? 뭐 선진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특히 뭐 로제 아파트 같은 경우 얼마나 센세이션하게 뭐 미국의 타임스퀘어를 차지하고 뭐 어떻게 뭐 하고 이래 나오고 뭐 파리 에펠탑 앞에서도 우리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춤도 추고 하는데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야 이것밖에 안 되나 이리 싶기도 하고 참 슬프다. 저는 뭐 분노와 함께 이 상황에 슬픔을 제가 자주 쓰는 말이긴 한데 그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건 간에 자기의 행동이 자기의 자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끔은 좀 부끄러움을 자식이 없다니까는 지금 누가 뭐, 없어요? 특정인이 자식이 없으니까 지금 아니 그거 말고 그 밑에 없는 분들도 그 상당히 밑에 있어요. 뭐 있든 없든 간에 자기 그러면
조상은 있을 거 아닙니까? 조상한테 부끄러운 짓은 안 해야지. 조상님은 돌아가시고 안 보이잖아. 일단 안 보이니까 또 살살 꺾기 시작하네. 좀 이야기를 하면 좀 맞장구 좀 치시소. 아니, 어저께도 그래갖고 뭐 몽돌 뭐 짱돌 사고 산게는 뭐 내가 뭐 급발진하는 거 막는다 사고 맞잖아. 브레이크 잡다 바쁜데 지금. 브레이크 잡아주시오 그래. 그래서 지금 뭐 오징어 게임이 뭐 지금 뭐 그 뭐 호평을 받든 혹평을 받든 어떤 평가를 나눠지기 마련인데 지금 이 탄핵 정국은 호평을 할 수는 없는 일은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시민들이 혹은 국민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혹평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반드시 또 질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경남 울산 기자협회에서 여론조사를 했네요. 했습니다. 그 자료 좀 이 보고 언제 했죠 이거? 자료 좀 보고 하시죠. 자료 봅시다. 자료를 뜨리도 안 보고 보자. 그냥 여기 있네. 그래서 대통령의 그 12.3 비상계엄이 합법적 계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남 서부권이 전국적으로 이게 비교를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높답니다. 그렇구나. 12월 이 조사가 한국사회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한국기자협회가 12월 19일부터 20일 2일간 경남과 울산 거주 18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경남 울산 지역 유권자의 56.8%가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10명 중에 한 6명 가량은 대통령이 또 수사도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정당의 지지도입니다. 지지도. 민주당이 37.6%가 나왔고 국민의힘이 37.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2% 차이. 근데 과거에 비하면 일단 역전은 됐죠. 뭐 경남 울산 쪽에서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서부 경남 쪽이나 경남 쪽은 요 앞에 총선 때도 뭐 4월달 아닙니까 불과? 네, 4월달이죠. 어떻게 나타났나요? 이거 뭐 여론조사를 사실 다 믿을 수는 없는데 저는 잘 안 믿습니다만은 뭐 조금 역전이 됐다고 해서 뭐 실제로 역전됐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합법적인 계엄 조치다라고 하는 의견 자체가 한 30% 가량 나왔습니다. 합법적 계엄 조치라는 의견이 경남 서부 우리가 살고 있는 경남 서부권에서 제일 높았네, 그죠? 합법적이다. 예. 36.6%가 합법적이다고 대답을 했네, 그죠? 내란죄 처벌 의견은 경남의 동북권이 63.2%, 울산 강력시가 60.7%인데 합법적 계엄 조치라는 의견은 경남 서부권에서 36.6% 가장 높았습니다. 이제 저는 솔직히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리 헌법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헌법,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 교육을 어느 뭐 노인대학에서 하든지 좀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학생들은 그래도 우리 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일부 뭐 수능 시험 치려 하면 헌법 교육 일부는 좀 할 걸요. 법률과 뭐 있는 상식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지금 이게 왜 합법적인 계엄 조치라고 지금 의견이 많냐? 헌법 한 번도 이제 안 접해 본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 헌법 82조 지금 문제돼 있는 거잖아요. 그 헌법 우리나라 헌법 그러니까 국가의 근간이 헌법인데 헌법 82조에는 대통령은 국법상 행위를 할 때 이렇게 법에 맞춰서 자기의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때나 명령을 내릴 때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돼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그러니까 국무회의죠.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뭐 국무 관계장관의 부서 서면을 받아야 돼요. 이번 계엄 조치에 비상계엄 조치에 그런 절차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헌하다. 그런데 이제 뭐 각종 TV라든지 뭐 이런 이제 언론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번 12.3 비상계엄 자체가 반헌법적이다, 위헌이다. 그러니까 그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것마저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계엄법은 말할 것 없고 계엄법에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 계엄법을 찾아보니까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의 그 절차를 당연히 거치고 계엄을 선포하기 바로 즉시 국회에 통보해줘야 돼 있어요. 통보도 하지 않았고. 예, 통보해줘야 되고 국회의 계엄법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때 만약 계엄을 선포하려면 대통령이 국회가 바로 해서 회의를 열도록 회기를 소집하도록 해야 돼요. 그 완전히 거꾸로잖아,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헌법뿐만 아니고 법률 계엄법에도 위배된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지금 비합법적인 조치다 이 말이죠. 국민의 대다수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도 뭐 일단 뭐 몰랐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국회의 기능은 살려놔야 돼요. 다른 거는 행정과 사법의 비상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는 헌법재판소 그 회의한 거 한번 보셨습니까? 회의? 네. 그 어제 헌법재판소 이제 재판을 준비기일 재판 첫 재판을 했는데 그 헌법재판관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들한테 아니 TV를 통해 가지고 생중계가 됐는데 뭔 더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툴 여지도 없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이거는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도 없어요. 이거 뭐 바로 생중계 다 됐고. 저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빠르게 종료가 되지 싶은데 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 소추 재판은 뭐 할 것도 없어요. 왜? 일단 헌법재판소 자체가 조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빨리 되지 않으면 지금 환율이 1,450원대 넘어가고 이게 빨리 종료가 되지 않으면 이거 국민들이 심각하죠. 생활하는데 다 망가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피해들을 줄 거라는 그 점을 좀 빨리 정치권에서 좀 빨리 인식을 하시고 좀 빨리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를 하고자 하는 척과 이렇게 억지로 뭐 어떻게든 뭐 시간을 끌라 하는 척이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으니까 참 우려스럽고 정말 저럴까? 정말 저래야 되나? 이리 싶기도 하고 하기야 뭐 자기들이 살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삼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30%인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서 나온 합법적 계엄 조치라고 응답한 그 옛날에 이제 이게 유신 시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유신 시대 때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어요. 비상계엄을 통해서. 근데 지금은 그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를 열도록 해야 돼요. 그게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 이분들이. 대통령도 몰랐던 거 같아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하는 거 보면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지금 우리나라 최고 학부에 우리 학교 조내 학교 같은 데는 전교 1등도 못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나오시는 분인데 뭐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누가 뭐 원로 정치인이 그리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뭐 생물이기는 생물입니다만은 일단은 뭐 경남 서부권에서 36.6%가 합법적 계엄이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이게 저는 뭐 실망하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논조를 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국회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래서 아직도 내 주위에도 많아요. 국회 주새끼들 없애야 된다 저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예상도 33.5%가 실제로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답니다. 이게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현재 2024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현 상황들이
이러한 국헌 문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정말 그 헌법에 누가 이야기했듯이 공정, 상식 이런데 법치 이런데 기초하지 않고 그냥 정에 만약에 얽매이는 어떤 그런 생각들과 판단을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탄핵이 실제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로 복귀할 것이다. 굳건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생각하죠? 예?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믿어요. 자기 믿는 것만 믿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게 아니다. 대통령 자리 특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엄중한 자리고 여기는 한번 삐끗하면 진동폭이 커가지고 다시는 복귀하지 못한다. 그 우리 같이 소시민들이야 좀 잘못을 하더라도 또 용서하고 또 다시 복귀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자리는 한번 삐끗 특히 이번 사태는 군대를 동원해가고 위법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조치 그 외에 지금도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심각한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북한을 자격해서 그게 아직까지 완전하게 증명되지는 않지만 전쟁을 유도하고 국지전을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절대로 다시 복귀하지 못한다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 이랍니다. 그럼 좋다. 그 요 앞에 우리가 8년 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하고 이렇게 비교해봐라. 엄중으로 따지면 한 10,000배, 1,000배 이상 더 엄중한 일을 벌였는데 대통령이 과연 탄핵이 안 되겠느냐? 그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거는 뭐 때문에 탄핵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때도 죄 없이 탄핵당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은 그 형사처벌이 아니고 그렇지. 징계 절차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징계 자꾸 절차이기 때문에 자꾸 헷갈려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뭐 일반 국민들이 우리 법률가처럼 뭐 법률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하거든요. 뭐 어떨 때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보면 엉터리 기사도 쓰기도 하고 해요. 예. 지금도 특정한 그 성향을 가진 뭐 유튜버나 이런데 심취를 하다 보면 너무나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걸 진실로 믿고 있다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현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여부 변화에는 여전히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38.1%. 뭐 선거하면 솔직히 말해서 뭐 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야 사실 뭐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사실은 소신껏 양심껏 못하는 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왜 지역 성향이 이렇다 보니까 차기 총선이나 자기 또 뭐 선거에 또 자기가 또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의 결말은 총 456억이라는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지 않으면 그 우승 상금을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고 그래야만 나중에 456억이라는 그 우승 상금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오로지 그런 돈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와중에 국민들은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오로지 그냥 그 길만 우승 상금만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슬픕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네, 이거 슬프기도 하고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역사책 병자호란, 임진왜란 뭐 이럴 때 그죠? 특히 진주는 뭐 임진왜란과 관련이 깊은 곳이어서 왜 그때 당시에 그런 수모를 당했지? 그때 뭐 인구가 우리가 뭐 1,000만이든 500만이든 그 일치 외적이 들어오면 위적이 쳐들어오면 왕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똘똘 뭉치면 그야말로 한마디로 똘똘 뭉치면 충분히 국난을 극복을 이길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수모를 당해서 일주일 만에 뭐 서울이 함락되고 사는 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즘 이거 우리 정쟁을 보면서 우리 사태 지금을 보면서 그때가 이해가 가더라고. 그때가 이해가. 그때도
그것도 더 여야가 나뉘어서 그죠? 파별로. 그때는 그 동인 서인으로 그때도 임진왜란 뭐 동인 서인으로 나눠져 가지고 정탐을 보냈는데도 일본에 정탐을 보냈는데도 분명히 쳐들어올 것이다 하는 또 부산을 가고 정사는 아닙니까? 정사가 쳐들어온다. 곧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같이 갔던 부산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부사가 이거. 김성일 그런데 그때 왜 저랬을까를 요즘 보면 요즘 이제 반추를 해보면 이해가요. 이해가. 지금 그때 동인 서인 싸우듯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싸우는 그 형태 자체가 그게 비슷하죠. 이게 역사는 이게 계속 되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교원에서 배우지 못해서 다시 또 더 불행한 사태가 들이닥칠까. 특히 뭐 정치인들이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뭐 고위 관료들이야 뭐 또 전부 부자들 아니에요, 그죠? 관계 없는데 우리 서민들만 시민들이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거지. 참 이게 좀 안타깝고 빨리 정리가 좀 돼서 성도 나고 막 어떨 때는 분노감도 들고 만약에 저는 우리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탄핵 사태가 제대로 탄핵이 안 되고 또 뭐 이 헌법 절차에 따라 진행이 안 될 경우 또 내전 한다고. 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내란이 아니고 내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끼리 총을 들고 싸우는. 뒤에서 밝혀진 사실들 뭐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은 속속 드러나는 증언들이나 이런 거에 따르면은 사실은 충분히 가능성이 없지도 않았다. 이 상황 자체가. 어제 유튜브를 저녁에 자다가 봤는데 우리 뭐 정통 보수 농객이라는 조갑제 와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는 굉장히 연세가 이제 많이 된 게 표시나던데 조갑제 씨 하는 말이 이렇게 하더라고. 거기 가슴에 딱 왔던데 조갑제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안 갔다 왔단 말이죠. 그래서 총을 잡아보지 않은 사람은 총의 위중함을 모른다는 거야. 총이 얼마나 위험한지. 총이 굉장히 위험하고 얼마나 위중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엄을 했다는 거지. 그 계엄을 하면 군대가 총을 든 군대들이 나오는데 그래 되면 자기가 목숨을 걸 정도 돼야 되는데 총을 들고 나오려 그러면 뭐 계엄 2번 3번 하면 되지. 뭐 그런 그래서 그 조갑재 씨가 나는 평소에는 뭐 그분 별로 안 좋아했지만은 어제 그 이야기하는 거 듣고 며칠 전 이야기하는 거 보고 야 맞다 총의 위중함을 모르는 대통령이 지금 했다는 게 장난삼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죠? 뭐 그 자기 주장하는 데 따르면 시급시기 위해서 경고하기 국회를 위해서. 시급시기 위해서 장난삼아 했다는 건데 총의 위중함을 모르는 대통령의 실수 엄청난 실수다 과오다고 이야기하길래 왜 맞다 나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아니 저는 엄청나게 진짜 섬찟했던 게 뭐냐면 이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린 아이에게 총을 들려준 거하고 똑같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정말 섬찟하더라고요. 뭐 아이들이 그걸 뭐 총이 뭐 무서운지 이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조갑재 선생 이야기대로 그냥 뭐 장난감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마구 갈길 수도 계엄을 있는데 국민들의 가슴에 총을 겨루는 사태를 국회를 겁주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했다? 그거는 오늘은 내가 좀 말려야 되건데 화가 많이 나. 오늘 역전된 것 같은데. 화가 많이 나. 그 가수 이성한 씨 그 대구 콘서트 대구 아니고 구미. 구미? 구미. 구미 시장. 그 사태 좀 그렇다니까 취소된 내용 아시죠? 그 대관한 그 공연장을 대관 취소를 해봤다며. 김해도 1월 11일은 진주입니다. 1월 11일. 그 공연 자기가 거기 가서 노래 불렀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계엄 정국 자체가 사회 전반에 대해 가지고 굉장한 영향을 미치죠.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 이게 문화 예술계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고 이게 더 큰 게 뭐냐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대자보는 늘상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군사 정권이 종식되고 난 이후에 사실 대자보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대자보 또 붙이는 붙이는 우리 시대도 아니잖아. 시대도 아니고 아닌데 대자보가 다시 등장하고 교수들의 각 전국 교수들의 그 시국 선언이 시국 등장하고 선언이 되고. 도대체 나는 이게 우리나라가 거꾸로 가도 40년 뒤로 거꾸로 간다. 참. 그래서 뭐 조금 한 열흘 정도 된 이야기지만 이제 진주에 이제 경상국립대학교 그 대자보를 이제 붙였는데 학생처에서 정치적인 내용은 이게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다. 누가 그런 법 해석을 학생처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야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탄핵 정국에서 굉장한 이해관계에 기초한 이러한 이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구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대학이 가장 사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군사 정권 때도 그렇잖아. 군사 정권 때도 대학이 가장 자유로워야 되고 그죠? 사상적으로뿐만 아니라 행동적으로도 굉장히 자유로운 데가 어찌 보면 시외법권처럼 시외법권은 아니지만 그렇게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21세기 대학에서 그걸 규제를 무슨 근거로 규제를 하는 건지 는 모르겠는데 참 저도 뭐 참 모르겠어요. 참말 대학이라는 것이 소위 지성이고 상하의 탑을 운운하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무슨 이야기든 간에 자유롭게 토론이 되고 표현이 되고 그래야만 그 친구들이 정말 좀 폭넓은 사고를 미리 가질 수 있고 사회에 대해서 어떤 게 옳고 그른가 하는 걸 미리 인식해서 그런 기초 소양을 쌓아서 나오는 것이 대학인데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허가를 검열이지 않습니까? 검열이죠, 검열. 검열. 사전 검열 네, 옛날에 사전 유신 때 하던 그다음에 계엄 때 하던 뭐 언론 그런 검열이 검열. 언론 것도 검열. 뭐 통제 뭐 그 사전 검열하는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경상국립대 측의 어떤 고민 어쩔 수 없는 부분들 그걸 100%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의 이게 정치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치가 국민을 생각하지 않듯이 대학이 학생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참 낙후됐다. 낙후 우리가 내가 평생 동안 거의 평생 동안 썼던 그 용어가 낙후 서부 경남인데 지금 뭐 항공 시대 우주항공의 메카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앞에 이야기했듯이 경남 울산의 유권자 그 여론조사나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여지는 그 여론조사 안에 숨겨져 있던 그런 의미들이 지역으로 와서 다시 한번 쳐다보면 이런 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경상국립대학교가 경상국립대가 왜 뭐 그렇지? 글로컬 대학이 되고 뭐 정부의 예산을 지원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지원을 받고 하는 것과 지금의 시국에서 과연 우리의 학생들이 자기들이 관리하고 육성해내는 학생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 정치 의사를 표현을 하고 지역에 이런 학생들의 어떤 의견 자체가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굉장히 소중한 행태이고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학생들의 운동이 학생운동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아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단지 대자보 이게 정치적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성환이처럼 어떤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해서 공연을 취소하고 대학에서 아이들에게 대자보를 못 걸게 못 붙이게 하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퇴행이 퇴행. 그 전반적인 이번 정부 들어서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역사를 퇴행시키는 행위들이 곳곳에서 진행됐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45년 만에 계엄도 비상계엄도 선포되고 한 거지. 예. 아이고 참.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하나 어떤 이게 진주로 봐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역의 청년들을 우리가 지역이 키워내고 해야만 우리가 진주가 산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들이 자유롭게 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가지고. 아니 근데 대학 내에서 특히 사상과 뭐 행동이 가장 자유로워야 할 대학 내에서 옛날에 70년대 유신 시대 때 하던 대자보 검열을 하는 대학이 우주 항공 그 애들을 길러내는 그 상하 아카데미 될 수 있겠어요 이게? 글로컬 대학이라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모르겠어요. 좀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네. 네, 정말 아니 저는 뭐 다른 거는 뭐 좀 참을 수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없으면 대학이 운영이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이들이 뭘 하든 학생들이 무엇을 하든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를 해주고 하는 게 저는 어른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정말 잘못된 길로만 빠지지 않으면 뭐라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가장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내고 젊은 가장 민감했죠. 그래야 되고 그래서 그렇죠. 우리 민주주의를 이뤄왔고 그러니까 예? 아무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말 못할 권력에 맞서서 행동하지 못하고 말을 못할 때 그때 전부 나서가지고 학생들 4.19든 그렇잖아 그죠? 4.19 혁명도 그랬고 80년대에 우리 80년대 60년 그때도 민주화 투쟁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전부 대학에서 이게 젊은이들의 열정과 사상, 힘 이것 때문에 나온 건데 이걸 못하게 하면 도대체 어떤 학생을 길러내려고 그러는 거죠? 정말 이 대자보 붙이는 학생의 발끝도 못 따라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는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생각하는 영혼. 그게 무너지면 뭐 돈, 명예, 권력 이런 건 저는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작은 행위 하나가 지역에 진주 더 나가서 서부 경남 더 나가서 경남 지역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교육계에서는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심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번에 정말 이 관련 기사를 보고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정말 진주가 입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대학을 추진하는 그런 학교가 경상국립대고 이 진주를 대변하는 어찌 보면 그죠 수준이고 대표적인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기관이고 또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그죠 곳이고 가장 앞서가야 되고 청년 인구가 20%가 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거기 대표적인 게 경상대학 국립대고 가장 앞서가야 되고 가장 젊은 사고를 해야 되고 가장 개방적이어야 되고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이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 주체인 직원들이나 교수들이나 뭐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누가 그랬니? 행정처라고. 행정처에서 학생처. 네, 학생처. 이게 그런 걸 억압하면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과학을 발전시켜야 되고 항공 우주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그 인재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이걸 억압하면 뭐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근데 오늘 몽도성님 좀 셉니다. 안타깝습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좋은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죠. 이게 우리 진주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최종 지정이 됐습니다. 진주시가 이게 문화도시 이거 조전사가 참말로 꽤 됩니다. 난고였죠 난고. 이전 정부에서도 예비도시까지 지정이 됐는데 또 현 정부 들어오면서 그 문화도시 그게 또 바뀌어가지고 대한민국 또 문화도시 이래가지고 법정 처음에 또 법정 문화도시. 근데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법정 문화도시가? 그럼 다른 데는 법정이 아니고 사설이란 말이냐? 하여튼 뭐 행정 용어 보면 그래서 일단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을 했는데 전국에 13곳이 선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죠?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처음. 이름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바뀐 거죠. 이 앞에는 법정 문화도시에서. 예. 그래서 일단 2025년 내년부터 3년간 뭐 200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화도시 저는 이제 문화도시가 선정된 선언적 의미보다는 지금까지 이게 문화도시를 진주를 어떻게 문화도시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세부 계획이 조금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 행정이 생각하는 문화도시와 진주 시민들이 생각하는 문화도시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조금 이제 지역에 있는 이제 문화예술계에 계신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으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걸 좀 추진하면 좋은데 이 뭐 좋습니다. 뭐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는 도시로 근데 이제 문화와 관련한 문화예술과 관련한 분들은 아마 이러한 선언적 의미에 크게 동의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문화도시로 선정된다고 해서 뭐 3년간 200억이거든요. 그러면 코끼리 비스켓이죠. 예, 이걸 가지고 1년에 그럼 30일 20일 70억 정도. 70억 정도면 뭐 또 건물 하나 집으면 없어져 뭐 그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 창의적인 뭐 문화사학과 양성을 하고 문화협력 기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문화도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타이틀을 얻었네 그래도. 예, 타이틀을 얻은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진주에 그때도 처음에도 요 앞에 전 정부 때 이걸 했는데 법정 문화도시 도대체 나는 이게 문화도시 하면 진주가 문화도시라고 빠질 수가 없는데 그때 단연간 이게 탈락됐잖아, 그죠? 그렇죠. 예비도시에도 예비 선정에도 빠지고 뭐에도 빠지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지? 나는 그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뭐 이런 이야기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또 뭐 일종의 공모 사업의 그렇죠. 하나거든요. 예, 정부에서 이제 공모 사업을 하는데 뭐 전국에 우리 20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는데 공모 사업 자체가 어떤 지역을 획일화시킨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시험 문제를 내놓고 거기에 틀에 들어오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양한 누가 잘 쓰나 그래 그 그거거든요. 리포트 누가 잘 쓰나 예, 예. 프레젠테이션 누가 잘하나 그런 다양한 문화 정책이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좌지우지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문화재 이제 지금은 문화유산 야행으로 바뀌었죠. 문화유산 야행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틀을 맞춰야 틀을 되니까.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뭘 하다 보니까 그 틀에 벗어나면 지정을 안 해줬고. 그렇죠. 전국적으로 문화유산 야행 가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도시 역시도 뭐 올해 13곳 되면 또 내년에 또 도전하는 지자체가 있을 거예요. 진주도 노력을 해가지고 계속 그 지위를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도시들이 또 어떤 서로 차별성이 없는 그러한 또 문화도시 어디로 가도 확인할 수가 있는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획일적인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에 내부적인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생각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진주시가 낸 이야기를 보면 빛 담은 문화도시 진주라는 비전이 그렇습니다. 이름은 좋네. 빛을 담은 문화도시. 좋네. 요즘에 제목 잘 달아. 제목은 멋지다. 우리 강 PD도 썸네일 잘 달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문화산업의 성장을 빛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냐면 저희들이 활동한 최소 20년간의 진주 지역의 문화 관련 이렇게 보면 이게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고 문화산업이 만들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눈에 띄는 게 뭐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점점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러한 선언적 의미보다는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한번 다뤄보고자 싶은 게 뭐냐 우리 2030 진주시 그 뭐 장기 뭐 그런 계획 같은 게 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10년 단위로 세우는 거. 이제 그런 진주시 장기 발전 그 계획 안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단순히 뭐 보면 문화도시 앵커 사업으로 진주 K기업가 정신의 핵심 가치인 사업 보고, 인재 양성, 도전 정신을 개성해서 진주의 역사와 전통을 담아낸 문화 콘텐츠 개발하고 창의적인 문화 사업가를 양성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저는 이런 내용은 너무 많이 들었고요. 이게 K기업가 정신과 이게 문화도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기업 문화.
문화가 여러 개잖아. 기업 문화도 되고 사업 문화도 있고. 이제 본업 모드로 돌아오셨네. 문화라는 게 문화인데 문화 인간이 그러니까 만들어낸 뭐 지금 뭐 현 정부가 현 그게 진주시가 맞췄겠죠, 이제 추구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니까 그 방향성을 이제 그렇게 설정하는 데는 뭐 저는 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통 문화 우리가 요새 전통 문화 예술 요거하고 좀 내용이 다르더라고. 옛날 처음에 앞에 정부 다 하던 뭐 적정 문화 도시인가 법정 문화 도시인가 할 때도 보니까 내가 아는 문화 예술 우리가 아는 전통 문화 예술이 아니더라고.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늘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뭐 농계제 같은 경우에도 뭐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한 특화된 다른 데 볼 수 없는 다른 데 볼 수 없는 특화시켜야 돼. 그래서 이게 문화도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진주가 이걸 수행을 할 적에 정말 진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로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비전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예산 투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정부가 요구하는 구색을 맞춰야 되는 또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정부는 많네요. 지역 예술인 지원을 위한 문화 펀딩 사업도 추진하고. 응?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유튜브에서 필요한 게 이런 사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이게 그러면 과연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진행하고 있는데 더 잘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문화 사업과 뭐 양성 교육, 창업 지원, 협업 프로젝트, 문화 기업 네트워킹 이게 문화에 관련된 사업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 네. 지켜봐야 되겠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계획은 좋네. 이제 그러한 예산이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그 돈으로 한다는데 뭐 반대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 기회로 3년간 200억 투자해서 하면 진짜 한 개라도 내가 하고 싶은 한 개라도 여기는 진주 요 사업을 통해서 그죠?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전국에 이름을 떨치는 뭐 문화 기업을 한 개 만든다든지 그죠? 문화 단체를 한 개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연팀이라도 한 개 만들면 그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200억 투자해가지고 어디다 투자하겠다 이미 결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라도 다른 데 볼 수 없는 진짜 이거 한 개 히트 상품을 히트 제품의 상품을 하나 개발했으면 정말 좀 출시했으면 좋겠다. 정말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뭐 창의적 문화 사업과 양성 문화 협력 이런 부분은 저는 참 공감을 하거든요. 지역의 청년 사업가, 청년 문화 활동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의 문화가 바뀌고 또 진주가 바뀐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이 된 그 사실, 그죠? 그 사실로만 만족하지 말고 3년간 200을 가지고 진짜로 지역 문화인을 전국화 시킨다든지, 그죠? 진짜로 뭐 진주가 낳은 뭐 세계적인 뭐 하나를 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솔직히 뭐 좀 말씀드리면 이게 그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크게 믿음을 주기는 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 같은 경우에도 그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거든요. 쏟아 부어 가지고 5년 동안 해가지고 돈을 제법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주 지역의 상공업계라든지 상공인들이 그렇게 뭐 뭔가 이렇게 좀 비빌 언덕이라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지도 못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와서 이거 보니까 뭐 인건비가 뭐 한 40-50%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냥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게 했다라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문화도시라고 이제 선정된 거는 저는 분명히 축하드릴 일이고 진주로서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가지고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한 개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좀 빛나는 진짜로 빛담은 문화도시인데 정말 한 개라도 좀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어떤 문화를 진주시에다 좀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른 시에서도 열심히 다 하시겠지만 지역의 실행 용역을 실행은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려고 하나요? 아마도 거기서 하나? 그렇게 될 건데 참 이게 문화관광재단도 참 계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시다. 예, 일단은 그 뭐 오랫동안 추진하다가 안 됐던 게 이번에 됐으니까 13개 안에 들어갔으니까 기대를 해보죠. 뭐 좋은 일입니다. 뭐 이거 오늘 그다음에 이제 그제 거제시장. 시장 그 선거를 내년 4월 2일 날 네. 거제 시장 그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데 저 진주평론에서도 뭐 진주 지역의 어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요걸 좀 벗어나서 타 지역의 선거 관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뭐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돈에 하나밖에 없네요. 4월 보궐선거가. 그 양산에 돈에는 양산에 하나 있습니다. 양산에 지자체 기초위원. 예, 기초위원. 4월 1일은 거제시의 거제시장 선거하고 양산시의 기초위원 선거 두 군데가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대부분에서 뭐 확정된 지역장차장 없나요 지금은? 네,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고 없나요? 지금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면 12월 22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현재 8명이 예비 후보로 이제 등록을 했고 아마 이제 출마 선언이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뭐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거제 시장 선거가 이건 이제 탄핵 정국 아마 그때쯤 되면 이게 탄핵 정국이 정리가 된다 봐야죠. 뭐 정리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거제 쪽이 아무래도 국민의 힘하고 어찌 됩니까? 거제는 국민의 힘이었죠. 국민의 힘이 됐다가도 그다음에 또 노조였기 때문에 무소속이 됐다가도 무소속이 되기도 하고 그리합니다. 이게 지금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또 탄핵 사태가 어떤 또 영향을 대통령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저는 그제는 순수 토백이들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또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대표적인 조선소 있고 그다음에 젊은 노동자들이 많고 노조위원장 출신이 옆에서 시장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그렇게 볼 수도. 민강용 씨 같은 경우 옛날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뭐 그런 거죠. 이게 4월 2일 날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의 사무 일정을 보니까 1월 9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3, 14가 이제 후보자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고 3월 20일에 선거 기간이 이제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사전 투표도 있는데 뭐 그거는 그렇고 4월 2일 날 이제 투표하고 개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22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예비 후보들 보면 정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4명이네. 더불어민주당의 권순옥 존칭을 생략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갑, 더불어민주당의 백순환, 더불어민주당의 옥영문, 국민의힘의 권태민, 국민의힘의 박황기, 국민의힘의 황영석, 정의당의 손한진. 12월 22일 기준입니다. 그 이후에 또 후보로 등록하면 또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서 또 현직에 있던 뭐 고위직 부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또 경남도에 있는 또 뭐 국장급들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네, 2025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이제 2026년 내후년의 선거죠. 지방선거가. 지방선거인데 진주평론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뭐 저희들 할 수 있는 경남 지역에 관련한 선거 관련 소식이라든지 뭐 후보자들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좀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안내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그 안내뿐만 그렇게, 아니고 예. 어차피 예, 지역에 기반을 둔 유튜브로 시작했으니까 예. 앞으로 누구든지 특히 선거에 나오고자 하는 분 여야 관계없이 어떤 당이든 관계없이 내가 나와서 한번 얼굴을 내밀고 싶소 하면 적극적으로 다른 우리 뭐 메이저 내지는 뭐 정규 방송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뭐 지역 기반 유튜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성공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방자치 선거나 이런 걸 앞두면 선거법에 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나와서 자기 할 말을 하는 시간을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그죠 괜찮지 싶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문은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은 뭐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 방송을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도 미리 드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도 뭐 예를 들어 공약이라면 그 공약이 과연 실천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 좀 꼼꼼히 챙겨 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이제 빌공짜 공약이 아니고 정말 약속을 할 수 있는 유권자들과 약속을 할 수 있는 공약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꼼꼼히 챙겨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좀 더 나은 후보자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뭐 미력하지만 힘을 보태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자 수가 일정 수 이상이 돼야 영향력도 가지고 서로 나올락하든지 그죠? 이게 이 구독자 수를 일정 수 이상 늘리고 확충하는데 그 우리 교독하시는 분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협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뭐 저희 유튜브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지역을 위해서 이제 선거 관련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서 정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싶습니다. 사실 뭐 후보자들이 공식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한두 번 나와가지고 하는 걸로 가지고 제약돼 있기 때문에 그냥 제약돼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 분이 뭐 인성이라든지 뭐 사업의 공약의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본부장님이 그 구독자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도 좀 있어요 영향력이. 아니 좋죠. 좋기는 좋은데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주변에 이제 평론을 병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구독 권유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저희들 진정성 있게 하면 아마 저는 구독자가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 있게 하면 안 늘어나요. 좀 재미있게 해야. 재미는 이거 아쉬워서 재미있게 하면 됩니다. 흐트르게 좀 전부 해야. 다 재미있게 하려고 합니까? 하여튼 오늘 우리 이성규 본부장님이 보는 모드가 원래 몽돌인데 동글동글한 몽돌인데 오늘은 뭐 짱돌에 거의 가깝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몽돌도 오늘은 제가 성이 안 났습니다. 몽돌도 하면서 몽돌도 큰 파도를 만나면 짱돌이 될 수 쪼개져가 짱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진주평론 진주자 위클리 이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올해 고생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